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 장병의 월북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고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미 대화의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군사분 계선을 넘은 미국인이 미군 장병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 계선을 넘은 것이라며 북한이 해당 장병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In terms of my concerns,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s. 다만 외신이 보도한 월북 장병의 상세 정보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해당 병사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최근 풀려난 20대 초반의 미군으로 징계를 위해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이유인지 비행기에 오르는 대신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월북 군인의 신원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미 국방부가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과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As I mentioned, the Department of Defense has certainly has reached out to their counterpart at DPRK. I'm just not going to go beyond that at this time. What I can say is the White House,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State Department, and certainly the UN are all involved.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고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측이 북한과 접촉에 나서면서 북미 대화의 단초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도 핵협의 그룹의 반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관련성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건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방북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입장 변동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쌍방울이 북한과 밀접히 접촉한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납 대가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2.5%입니다. 15시간이 넘는 밤샘 경론과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간을 거친 건데 10,000원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금액으론 240원, 비율로는 2.5% 인상된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15시간이 넘는 밤샘 경론을 벌인 최저임금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0,000원은 8표, 기권은 1표였습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걸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 이를 의식한 듯 공익위원들은 다시금 양측의 합의를 중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위원이 별도의 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고, 따라서 노사가 제시한 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의 대안을 제안한 것이지, 그것을 공익위원이 제시한 공익위원 안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회의 당일까지 장외에서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시급 10,000원은 결국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경영계 측은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0일이 걸린 이번 최저임금 심의, 현행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오래 걸린 해로 기록됐습니다.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마침내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 이적료는 약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714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기록한 3천만 유로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인데요.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로 뮌헨에 둥지를 튼 김민재는 리그와 컵대회, 챔스 우승까지 3관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K몬스터 김민재가 마침내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김민재는 극비리의 국내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 담긴 구단 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Servus Bayern-Fans, hier ist 김민재. 차범근과 손흥민 등 여러 한국 선수가 독일팀을 경험했지만 그중 최고로 꼽히는 뮌헨의 핵심 선수로서 입단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김민재의 등번호는 3번,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획득할 때 달았던 번호 그대로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5년이며 이적료는 약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714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갈 당시 기록한 3천만 유로를 훌쩍 뛰어넘는 한국 선수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클럽이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이제 컵 대회, 리그 다 우승을 해서 이제 트래블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를 향한 작별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나폴리를 기억할 것이며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르자 나폴리 샘플레. 뮌헨은 분데스리가와 컵대회 최다 우승팀으로 챔피언스리그도 6번이나 제패한 명실상부 유럽 최고 클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베켄바워와 게르트 뮬러 등 세계 축구사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들을 배출했고 클린스만 우리 대표팀 감독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민재는 오는 24일부터 일본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투어에 동행해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면서 습도 높은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폭염은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온열 질환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말부터는 정체전선이 영향을 미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하늘이 뚫린 듯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었던 장맛비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연일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일주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정체전선이 남해 먼바다로 물러간 겁니다. 다만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긴 장맛비가 습도를 높인 상황에서 열기가 더해지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른 겁니다. 폭염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1일까지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더욱 오르고 습도도 높아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로 강화되는 곳도 있겠으니 온열 질환 발생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피해가 극심한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야외 작업 시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쏟아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중부와 전북 곳곳에서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임하경입니다.